사진과 나무입니다. 오늘은 거름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바이오골드하고 오스모코트 그리고 거름망이 있죠. 오늘 거름을 주는 나무도 있고 거름을 주지 않을 나무도 있고 또는 거름을 주는 시기가 다른 나무도 있어요. 수종이나 배양 목적에 따라서 거름의 강약이나 양 주는 시기에 조금 차이를 두게 되지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선 봄하고 가을에 보통 거름을 주지만 감상 단계의 완성목은 봄에 거름을 주지 않아요. 이 존편백나무 연산의 청자보 이 나무나 또 감상 단계에 이른 소사나무 이런 것들은 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봄에는 길이 생장을 하고 가을에는 부피 생장을 하는데 거의 감상 단계에 이른 나무, 특히 소품 분재는 불필요하게 수세가 좋아지고 길이가 길어지면은 수영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감상 단계에 이른 나무는 봄에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기감나무나 사과나무류의 열매를 감상하는 나무는 지금 시기에 거름을 주지 않고 착과가 확실해진 6월 이후에나 거름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름을 주면은 생장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어서 애써 달린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번식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6월 이후에 거름을 주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꽃이 피는 나무, 여기 보시면 장수매 이런 나무들은 꽃이 진 이후에 거름을 주게 됩니다. 앞서 말한 나무와 같이 거름이 충분하고 힘이 충분하면은 꽃을 피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덩굴나무, 이런 담쟁이 혹은 마삭줄 이런 덩굴류는 완효성 비료를 조금만 줍니다. 덩굴나무는 생장이 그리 빠르지 않은 종류고 특히 부피 생장은 더더욱 느린 나무인데다가 길이 생장을 활발하게 하는 수종이라 지금 거름을 충분하게 주면은 덩굴만 길게 뻗을 뿐이죠. 그리고 상엽분재, 이제 막 수영을 만들기 시작한 이 소사나무나 아니면은 사자두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시기를 늦게 거름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배양목의 경우는 지금 충분하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사자두 단풍도 그렇고 이 떼죽나무도 비록 꽃이 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착과에 실패한 나무는 배양목과 같이 거름을 충분히 줘서 세력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거름을 줘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기준대로 거름을 줬어요. 수종에 따라서 거름을 좀 다르게 주기도 하고 또 거름의 양도 조금씩 다르게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름을 아예 안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지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앞서 말한 기준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꽃을 피는 나무나 열매가 달리는 나무도 거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배양 환경이나 개체의 차이에 따라서
걸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분재를 하다 보면은 마치 흙과 백처럼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배양 방법이 확립이 되죠. 앞서 말한 이야기 중에 걸음주기의 가장 큰 원칙을 빼먹은 게 있는데, 수세가 좋지 않은 나무에게는 걸음을 주지 않고 수세가 좋은 나무에만 걸음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나무는 걸음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과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죠. 다만 걸음은 사람으로 치면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라 나무에게 힘을 보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 너무 과해도 좋지 않고 너무 힘이 약한 나무한테 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년간의 배양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만의 걸음주기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